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제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전세 사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시는 분도 있고 대학까지 졸업하시는 분도 있겠죠. 부모님 집에서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제 나와서 처음에 이제 뭐 하숙집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뭐 월세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하숙집부터 시작을 많이 했었어요, 학생들. 근데 지금은 월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씩 좀 모아서 아낄 거 아껴가면서 정말 미친 듯이 아껴서 전세를 들어가죠. 여기서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월세는 보증금이 좀 약해요. 대신 매달 내는 월세가 좀 비싸죠. 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50까지 또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뭐 돈 힘들고 대부분 월세 사시는 분들은 한 50에서 100 사이 정도, 그 정도 사시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좀 비쌉니다. 뭐 1억서부터 2억, 3억 이런 식으로. 대신 이제 매달 내는 금액이 적거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월세를 사시다가 전세로 가시는 분들이 많죠. 돈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쉽게 말해서 돈을 모아서 가는 거니까 목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목돈을 만들다가 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가. 그게 뭐냐면,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작게는 300만 원부터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보증금이. 아니면 무보증도 있고. 아무리 많아도 월세 보증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1000만 원, 2000 원이면은 1000만 원, 최대 3000만 원까지만 해도 내가 월세 내면서 좋은 데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3천만 원 털린다 그래서 내가 뭐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그때 큰 무리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세라는 거는 1억, 2억, 3억이다 보니까 내가 정말 미친 듯이 돈 아끼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쓸 거 안 쓰면서 미친 듯이 아껴가지고 그 전세에 들어간 거거든. 일반 보통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그러는 거 말고. 그런데 이 전세의 개념이 뭐냐면은 그 돈을 내가 2억이든 3억이든 그 집주인에게 맡기는 거잖아. 근데 이 집주인이 그 돈을 돌린단 말이야. 그 돈을 받고 그 돈을 써버려. 그리고 다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아서 또 준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런 패턴이 잘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잘못 어긋나거나 잘못돼 버리면은 내가 그렇게 아낀 돈을 한 방에 날릴 수가 있어. 흔히 말하는 그게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한 거지. 쉽게 말해서 돈 받고 튀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집주인도 아니야, 나도 거기에 세입자인데 속여가지고 집주인이다, 돈 받고 튀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게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게 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전세라는 개념을 없애버리자. 전세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그냥 통으로 월세 그리고 내 집 마련, 이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이런 게 있잖아. 솔직히 월세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이란 말이야, 한 달에. 근데 그 한 달에 그 돈을
만약에 내가 모은다고 했을 때 엄청난 돈이거든. 그리고 굉장히 부담된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전세를 하는 거고, 또 그렇게 악착같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 또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요번에 엄청나게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도 많고, 또 그걸로 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많아요. 갑자기 내가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생각해봐. 그거 정말 돌아버리는 거거든.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세상에 끝은 없어요.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에요. 물론 내가 정말 너무나도 운이 없어가지고 그런 전세 사기를 당하셨지만 힘내시고 다시 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 왜냐면 사람의 돈이라는 게 모아본 사람이 모아본다고. 내가 100만원 모아본 사람이 100만원 모아요. 내가 1억 모아본 사람이 1억 모으고, 내가 10억 모은 사람이 돈을 모아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모아봤잖아.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다시 시작해보세요. 한번 모아봤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세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 월세 개념으로. 그리고 내 집 마련으로, 여기 두 개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 많은 월세를 어떻게 부담을 하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 만약에 내가 지금 뭐 나이를 주는 거예요. 나이를.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만으로 성인이다. 뭐 고등학교, 대학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내가 성인이다 했을 때 20살에서 25살 때까지는 내가 월세 내는 거에 50%를 지원해 주는 거야. 왜냐면 그때 그 나이에 뭐 돈이 얼마나 생기겠냐고. 대부분 사회 초년생일 텐데, 그쵸? 그러니까 20살부터 25살까지는 내가 만약에 월세가 50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야. 내가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야, 그럼 50만 원을 지어주는 거지.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엄청나게 부담을 줄여주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25살에서 30살에는 40% 지원. 그리고 또 그 이상은 30% 지원. 또 그 이상은 20% 지원, 10% 지원,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벌어주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이가 한 명 있어. 아이가 한 명 있으면 월세에 60% 지원. 만약에 내가 아이가 2명이 있어. 그러면 월세에 70% 지원. 내가 아이가 3명이 있어. 그러면 월세 70%까지 지원해주면 얼마나 이 월세가 활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부담도 많이 줄여주고, 위험 부담도 적어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거 있어요. 전세를 없애버리고 월세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에서 받쳐주는 거야. 직접적으로 너무 도와줘도 안 되겠지만 받쳐주는 거야.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망하는 경우도 있고, 망하는 경우가 있어. 또 그랬을 때는 그렇게 대응하는 상황에 대해서 또 국가에서 받쳐주는 거야. 다시 재기할 수 있게끔. 요번에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전세라는 그런 전세라는 그런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 전세라는 개념은 망할래야 망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대부분의 집 주인들이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써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이 사람한테 넘겨줬단 말이야. 결국에는 최초의 돈은 다 써버리는 거야. 만약에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는 돈을 못 받아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전세라는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고 월세의 개념으로 가고 그 나이와 경제적인 수준을 통해서 월세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아지고 또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수준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두 다리 펴고 잘 수 있는 집이라는 거는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이 있으면 사람이 마음 편하고 그리고 또 일도 잘 돼.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정부 기타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가 되는 그런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황제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되게 외목마을에 가서 광어 한 마리하고 쭈꾸미 한 마리를 잡았어요. 원래는 갑오징어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너무 아쉽어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안 나오는 고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다시 출소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감성돔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낚시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또 반면 어렵지만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말 너무 힘들고 외롭잖아요.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황제쌤 되도록 노력해서 여러분